안녕하십니까. 정성훈 수학과학 학원의 이한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수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미적 1이라든지 미적 2에서 함수에서 우리가 이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역함수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그때 가셔도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역함수는요, 크게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안 구하고 문제를 풉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네. 역함수를 실제로 안 구하고 푸는 게 실력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절대로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구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안 구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나요? 자 봅시다. 우리가 역함수를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역함수를 이렇게 씁니다. 인버스의 1은 2. 역함수에 x자리에 1을 넣었더니 2가 나오더라 그 얘기거든요. 역함수는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 x자리랑 y자리랑 바꿔주는 게 역함수예요. 따라서 요 x랑 요 y가 뒤집힙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돼요. f의 2는 1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해서 그 역함수의 x자리에 1을 넣으면 2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역함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안 구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요놈을 이렇게 바꿉니다. 따라서 fx의 x자리에, 역함수 아니에요. 원래 함수의 x자리에 2를 넣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x랑 y랑 바꿔주면서 이 역함수 인버스가 없어진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얘가 나오면 얘를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럼 끝나. 됐죠?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f의 인버스의 a가 b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f의 b는 a야. 요거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우리 지금 함수잖아요. 그래프로 한번 접근해보면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입니다. 우리 지금 역함수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x랑 y랑 바꾼다고 했죠? 그럼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수원에서 x랑 y랑 자리가 바뀔 때가 언제냐면 y는 x의 대칭일 때입니다. 그래서 f함수랑 y는 fx의 함수랑 y는 역함수요. f 인버스의 x의 함수.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랑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입니다. 따라서 fx랑 f의 인버스 x의 교점은,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은 역함수를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 어떻게 한다? y는 fx랑 y는 x의 교점을 이용해서 구한다. 중요합니다.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두 그래프의 교점을 우리 어떻게 한다고? 역함수를 구한다 안 구한다? 그렇지. 안 구한다. 안 구하고 y는 fx랑 y는 x의 교점을 바로 fx랑 f 인버스 x의 교점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놈의 역함수가 어떻게 생길 거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얘를 먼저 한번 보여줄게요. y는 x의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y는 x 한번 써볼게요. 얘가 y는 x. 얘가 지금 y는 f. 그러면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니까 역함수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면 요 함수랑 f 함수랑 f의 인버스 x의 함수의 교점, 다시 말해서 이놈과 이놈을 연립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y는 fx랑 y는 x의 교점을 이용해서 교점을 구하자.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f 인버스의 a가 b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x랑 y랑 바꾸면서 인버스가 없어집니다. 원래 f 함수에서 처리하면 돼요. f 함수랑 인버스 x의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이다. 따라서 fx랑 인버스 x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y는 fx랑 y는 x 이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우리가 이를 구하겠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조금 있다가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역함수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1대1 대응이 돼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일단 역함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나와 있는데요. 한번 다시 보면 내가 1, 2, y가 a, b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이렇게 가는 걸 f 함수라고 했을 때 거꾸로 가는 게 바로 f의 인버스 함수.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대응한다고 치면 f의 1은 a고요. 거꾸로 얘가 이렇게 가니까 거꾸로 가니까 요 y의 값이 뭐가 되냐면 x가 되고요. 요 원래 함수의 x의 값이 y가 되는 거죠. 따라서 a가 인버스 x 역함수요. 우리가 이걸 인버스라고 해요. 역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x자리에 a가 들어가고요. x자리에 a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가는 게 f함수라면 거꾸로 가는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fx에 x자리에 1을 넣었을 때 a가 나왔다면 역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x자리에 a를 넣어야 y가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x랑 y가 뒤바뀌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때 왜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냐면 여기에 만약에 c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f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요 x의 값이 하나일 때 y도 하나가 되죠. 됐죠? 그런데 역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 c 역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c 요 x의 값이 대응을 못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1대1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함수 여러 가지 함수 할 때 그 1대1 함수가 되려면 1대1 함수가 되면 역함수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때 잠깐 역함수를 언급을 했었는데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우리 뒤에도 문제 나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대1 함수가 돼야 된다고요. 상당히 이것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f함수라면 거꾸로 y가 y에서 x로 가는 함수. 요게 정역이 되고 요게 치역이 되는 겁니다. 중요하다. 이걸 우리는 역함수라고 하겠다. 자, 역함수 또는 f의 인버스라고 있겠다. 요렇게 쓰겠다. 그 얘기고요.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넘어갈게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역함수를 아까 선생님이 구하지 말고 하라고 했는데 그럼 역함수를 구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 역함수는 x랑 y랑 바꾼다고 했죠. 뭐라고요? 역함수는 x랑 y랑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놈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하면 먼저 얘를 x는 하고 바꿉니다. x는 하고 바꿔줍니다. 그럼 얘가 1이 넘어가니까 y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x는 이렇게 하고 바꿔준 다음에 x랑 y랑 바꿔주겠죠. y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했습니다. 괜찮아요? 자, 좋습니다.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fx가 루트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무리함수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잠깐 좀 가져올게요. 별건 아니에요. 겁먹지 마세요. 일단 우리가 루트 안에는 마이너스가 안 되죠. 따라서 요 x의 값은 1보다 같거나 크겠습니다. 루트 안에 있는 값은 음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리함수에서 이렇게 따로 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암묵적으로 이렇게 루트 함수는 이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 1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선생님, 뭐가 이상한데요? 아니, x는 하라고 해서 여기 fx가 있으니까 좀 이상한데요? 네, 겁먹지 마세요. y랑 fx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얘를 y는 x, 루트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x는 하려고 하니까 루트가 없어져야 될 거고 양변을 제곱하겠죠. 근데 루트 안에 있는 애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제곱을 해주면 그냥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가 y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넘어가겠죠. 그러면 x는 y의 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x는 하고 표현한 후에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x랑 y랑 바꿔줍니다. 따라서 y는 x의 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역함수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x랑 y랑 바꿔주는 거예요. x랑 y랑 바꿔주니까 보세요. 여기 있는 x의 범위가 요 x 자리에 y가 들어가니까 y는 1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하는 범위로 들어와요. 여기서 x가 1보다 같거나 크니까 y는 0보다 같거나 클 거예요. 그러면 이 y가 x의 범위로 들어와서 요렇게 씁니다. 어차피 정역이 만들어지면 치역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요렇게 썼고요. 우리가 요 y의 범위를 구해서 이렇게 역함수의 정역을 구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x랑 y랑 바꾼다고 했죠. x랑 y랑 바뀌는데 정역의 x의 값이 치역의 y의 값으로 들어오고 치역의 y의 값이 정역의 x의 값으로 오는 거죠. 역함수. x랑 y랑 바뀌니까. 이 정역과 치역의 x, y도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역함수요. 후후. 여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역함수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두 가지였다는 얘기예요. 요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역함수를 했는데 다시 또 역함수를 하래. 그러니까 우리가 f함수가요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이게 f함수였죠. 그런데 이게 f의 인버스 함수였죠. 이렇게 가는 걸 다시 인버스를 해주니까 방향이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역함수의 역함수는 당연하십니다. 됐습니까?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하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요. 우리가 역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f 함수랑 f의 인버스를 합성을 하게 되면 한등함수가 된다.
또는 이렇게 씁니다. f 함수랑 g 함수를 합성을 했더니 얘가 항등함수가 되더래요. 그러면 이 말은 f의 인버스, 이놈의 역함수가 바로 뭐란 얘기예요? gx란 얘기예요. 얘가 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중요합니다. 합성을 했더니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라고 하는 것은 얘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fx는 g의 인버스, f의 인버스 x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구나. 합성을 하게 돼서 항등함수가 나오면 서로 역함수 관계구나. 그래서요, 얘를 이제 이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f의 합성에 g의 g의 인버스. g의 인버스의 전체 x. 이걸 하게 되면 얘가 서로 역함수죠. 역함수에서 합성을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항등함수가 되죠. y는 x.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합성함수 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합성을 할 때 항등함수는 있으나 많아다. 있으나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항등함수가 그냥 x 아닙니까? 그럼 얘가 x니까요. 얘가 어떻게 써줄 거냐면 f에 그냥 x 이렇게 써줄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을 하게 되면 얘가 항등함수가 돼요. 그런데 얘가 항등함수니까 합성을 하면 있으나 많아요. 그래서 그냥 fx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얘가 항등함수니까 얘가 그냥 y는 x죠. x라고 해요. 그래서 y는 fx. 이 fx에 x를 넣으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얘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요 녀석도 중요합니다. 얘를 이렇게 분배를 하죠. 분배를 하면서 순서가 바뀐다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3개짜리도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순서가 이렇게 바뀐다고요. 괜찮겠어요? 자, 역함수의 성질, 합성을 해서 항등함수가 나오면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이렇게 인버스를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순서가 바뀐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역함수의 성질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잠깐 끊으셨다가 다시 여러분들 역함수의 성질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돼요. 자, 좋습니다. 역함수 할 얘기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겠죠. 네. 이건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해드렸죠? 어디 갔어? 원래 함수 fx랑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입니다.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이놈과 이놈의 역함수랑 원래 함수의 교점을, 원래 함수랑 y는 x의 교점을 구해서 이걸로 우리가 대치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도 한번 반드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네,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해보세요. 역함수의 정의. 자, 이런 거죠. 자,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f의 인버스의 2가 0이다. 이 a, b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f의 인버스의 2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f의 인버스의 x를 구해서, 역함수를 구해서 그 역함수의 x자리에 2를 넣었더니 y가 2가 되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버스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역함수를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x랑 y랑 바꿔놓고 인버스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됐죠?
이게 나오면 무조건 x랑 y랑 바꾼 후에 인버스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0을 갖다 넣었을 때 2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b가 2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f0이 2니까 이놈의 값이 2니까 따라서 얘는 뭐냐면 f2는 3이 된다. 역시 대입해서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x랑 y 역함수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 어떻게 한다? x랑 y랑 바뀌면서 인버스가 없어진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푸는 거죠. 되셨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제가 강조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겠죠. 자,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역함수의 정의예요. 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뭐라고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시면 우리가 앞에 그 1대 여러 가지 함수에서 1대1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걸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빌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요. 자, 얘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해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을 구해라 이렇게 하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왜? 하나를 더 물어보는 거구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냐 물어보는 거니까 네, 저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역함수 구하는 것도 해보시고요. 이때 여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y는 f의 인버스 x로 바뀌면서 요 y의 값이 x로 바뀌는 거죠. 요 y가 x로 바뀌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할 거고요. 요 x가 y로 바뀔 거니까 y가 다시 0보다 크다라고 하겠죠. 정의역과 치역의 xy도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역만 잡아주면 y의 범위를 따로 잡아줄 필요는 없는데 일단 우리가 그걸 보이기 위해서 얘가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정의역 치역의 xy도 바뀌는구나. 좋습니다. 자 얘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좋습니다. 역함수 구하는 거요. 역함수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 네, 역함수의 성질. 좋습니다. 요걸 가지고 한번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괄호에, 이거 전체에 대해서 먼저 역함수를 하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얘가 이렇게 분배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F의 합성에, 얘가 분배되면서 순서가 바뀐다고 그랬고요. G의 인버스에 그 다음에 F의 이거 전체 3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됐죠? 그러면 합성 일단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을 하게 되면 X 한근함수가 나오고요. 합성해서 한근함수 x라고 하는 녀석은 없어져도 된다고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거라고. 그럼 이놈은 어떻게 쓴다고요? g의 인버스에 f의 3 이렇게 쓸 거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얘를 이렇게 쓰시고요. 그럼 fx에 x에 3을 넣으니까 그 값이 요 값이 2가 되겠죠. 그러면 g의 인버스의 2의 값이 얼마냐 되겠죠.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gx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물론 구해도 상관없는데요. 애초에 습관을 그렇게 잡으시는 거죠. 역함수는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 따라서 이거의 값을 물어봤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K. 그럼 이제 K를 구해야 되는데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싫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 그렇지. X랑 Y랑 바꾸면서 이 인버스가 없어진다. 그럼 역함수를 안 구하고 gx의 x자리에 k를 넣는 거죠. 2k 플러스 4는 2
마이너스 2고요. k가 마이너스 1. 따라서 이놈 전체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들이 다 여기 녹아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거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역함수의 성질,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수업을 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의 대칭이라고 그랬고요. 네. 이거 한 번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끊으셨다가 직접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못 푸셔도 됩니다. 일단 어떤 문제인지, 내가 왜 이 문제를 지금 못 풀고 있는지, 뭐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지 먼저 느끼셔야 됩니다. 네, 풀어보세요. 자, 풀으셨습니까? 네. 못 풀으셔도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봅시다.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fx랑 이 fx의 역함수에 교점이 생길 건데, 그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점이래요. 그러면 이때 우리 뭘 해야 되냐면 역함수를 구해서 그 두 녀석을 연립해야 되죠. 그런데 역함수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 어떻게? fx랑 y는 x 요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한다는 얘기죠. 됐죠? 교점을 구하니까 얘도 y의 값이고 얘도 y의 값이니까 요 y, 이게 y예요. fx가 y 여기다 갖다 넣겠다는 얘기죠. 자, 어디다 풀까요? 자, 네. 자, 2의 x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자, 이렇게 되는데요. y는 2분의 1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2. 그리고 y는 x 이렇게 되겠죠. 맞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 두 녀석을 연립하니까 얘랑 얘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y고 얘도 y니까 2분의 1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는 x. 아니면 얘가 보다 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할 거고요. 얘가 없어질 거고 여기에 2가 오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여기는 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x에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x 맞나요? 마이너스 4x 예. 그 다음에 여기가 4의 2니까 플러스고 좀 이상하다. x 마이너스 2분의 네 맞네요. 맞는데 제가 잘못한 거예요. 자 여기다가 2를 곱하겠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4가 돼요. 4요. 잠깐만. 4. 그러면 얘가 이렇게 8이 되겠네요. 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걸 푸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x의 값이 x는 2 또는 x는 4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뭘 구해야 돼요? y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이 x는 이 점이 이 그래프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이 그래프 위의 점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함수랑 y는 x의 교점, 다시 y는 fx랑 인버스 x의 교점은 xy 좌표가 똑같습니다.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요. 따라서 얘가 x도 2고 y도 2요. 그 다음에 x도 4고 y도 4요. 그럼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역함수를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 x랑 y랑 바뀌면서 인버스가 없어진다. fx랑 인버스 x는 뭐의 대칭이다? y는 x의 대칭이다. 그래서 역함수랑 원래 함수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원래 함수와 y는 x의 교점을 구한다. 역함수의 성질 여러 개 있었고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역함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